자, 대명사, 대동사, 제기대명사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대명사, 대동사, 제기대명사 어법은 깊이 들어가면 정말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수능에서 물어보는 어떤 범위가 있어. 여기, 그러니까 물론 어법은 깊이 들어가면 정말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수능에서 혹은 고등학교 어법에서 원하는 그 범위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편하게 들을 수 있거든. 편하게 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대명사, 대동사, 제기대명사야. 그래서 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않고 들어도 될 것 같아. 자, 들어가 보자. 대명사를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보면은 that, does, one, ones, it, them 이렇게 있잖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보면은 단수 복수지? 자,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that, dos가 단수 복수인 거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할걸? 그 다음에 one, ones,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복수일 거고 it, them이 단수 복수인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대명사를 공부를 하면서. 자, 이렇게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왔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명사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인 건 알고 듣는 거지. 그치? 알고 있지? 수업 시간 여러 번 얘기했다. 자, 앞에 나왔던 어떤 명사를 내가 뒤에서 또 말할 상황이 생겼어. 근데 영어는 반복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얘 이렇게 안 쓰고 대신하는 명사로 쓴다가 대명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말해볼게. 앞에 내가 만약에 사과라는 얘기를 했어. F. 근데 내가 뒤에서 사과라는 얘기를 또 할 상황이 펼쳐졌어. 그럴 때 애플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 게 아니고 또 애플이라는 말을 쓰면 진짜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잘 안 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F를 쓰는 게 아니고 F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쓴다. 이게 대명사 어법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 보면은 단수 복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나왔던 그 명사를 봐. 그리고 이게 단수면 단수를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원 쓸래, 원즈 쓸래. 그럼 원 쓰면 돼. 왜냐고? 앞에가 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예를 들어서 앞에 캣츠가 나왔어. 고양이들이 나왔어. 그러면은 뒤에서 it이 맞을까, them이 맞을까를 물어보면 복수니까 them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진짜 쉽지. 그러니까 대명사가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하면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해석을 잘 해보고 얘가 누구를 대신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얘가 캣츠를 대신하고 있네. 복수 올라야겠다. 얘가 F 대신하고 있네. 단수니까 단수 올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대명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거는 근데 해석만 잘하면 잘 풀리는 문제인데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대신 단수인 건 알겠어. 도즈가 복수인 건 알겠어. 원이 단수인 건 알겠고 원즈가 복수인 건 알겠고 it이 단수인 건 알겠고 them이 복수인 건 알겠어. 물론 them도 되고 they도 돼. 그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 상관은 없는데 자, 단수 복수인 건 알겠어. 근데 자, 이 생각을 하고 있나 봐봐. 단수. 뭐야? 다 단수야? 뭐가 달라? 이 생각을 해?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냥 멍하니 들어? 자,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얘 단수 복수인 거 알겠는데 그럼 다 단수, 다 복수면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거를 얘기를 해줄 건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런 문제 안 나와. 안 나와. 적어도 수능을 내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어. 낸 적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실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혹은 우리가 궁금하니까 얘기는 해보고 넘어갈게. 수능에선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신 준비 때문에 혹여라도 난 공부가 재밌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친 것 같아. 얘기는 해줄게. 자, 먼저 이걸 먼저 하면은 이거는 딱 바로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거야. 내가 카메라를 샀어. 근데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 그것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빌려주겠지 물론.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나 그것 좀 빌려줘. 나 카메라 샀는데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 그거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거는 카메라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근데 이게 바로 이거지. 이럴 때 쓰는 게 이땜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지. 위에 거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그럼 비교가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자, 원원즈 얘기를 해보자. 원원즈는 뭐냐면 뭐랄까 막연한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 막연한,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엄마랑 지금 대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볼게.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하나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쿨하시지. 하나 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나한테 야, 하나 사, 야, 그거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지갑하고 내가 사게 될 지갑하고 같아? 안 같은 거 알겠지? 자, 상황이 이제 보이지. 이거는 바로 그거야. 근데 이거는 지갑은 지갑인데 그냥 다른 지갑이야. 다른. 내가 뭐 살지 몰라. 어떤 지갑 살지 모르는데 지갑은 지갑이지. 그러니까 지갑인데 이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다른 지갑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쓰는 게, 되게 막연할 때 쓰는 게 원원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위에 거 볼게. that does는 뭐냐면 앞에 나온 그거거든. 근데 달라.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앞에 나온 그거면 그거지, 다른 건 또 뭐야? 이런 거야. 되게 많이 쓰이는 예시인데 인구 얘기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하거든. 밑에 있는데 그냥 한글로 한번 써볼게. 미국의 인구와 인도의 인구를 비교하는 어떤 문장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미국의 인구라는 말을 했고 그 뒤에서 이제 인도의 인구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인구라는 말이 겹치니까 이제 인구 이렇게 말하면 촌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인구라는 말은 우리가 대명사로 처리를 할 거거든. 근데 미국의 인구와 인도의 인구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인구라는 말은 같은데 미국의 인구와 인도의 인구가 어떻게 같아? 다른 거잖아. 앞에 나온 그건데 다른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있어? 딱 그거면은 이땜이고, 그냥 그건 그건데 완전 막연한, 뭔지 모를 그냥 그거면, 막연한 그거면 원원즈고, 앞에 나온 그건데 다른 성격을 가지는 그거면은 대도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온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만약에 나오면요, 이렇게 풀어. 안 어렵지? 자, 보자. The population of Korea. 이게 인구라는 뜻이거든, population이. 한국의 인구는 더 작아. 뭐보다 더 작아? 일본의 일본의 인구. 그치? 인구. 앞에 봐봐. population. 단수지. 그러니까 대시 맞는 거야. 이 문제는 대시냐 도지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대시냐 도지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혹여라도 지금 대시 맞냐를 물어보는 이 여법 문제를 가지고 대시 맞냐, 원이 맞냐, 이시 맞냐를 골라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단순하게 단수 복수만 생각하면 돼. 그럼 되게 편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도 원래 그거야. 자, 밑에 거. The personality you have. 이게 뭐 성격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much better. 훨씬 더 낫다. 뭐보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원이마저 대시마저 이시마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원이 맞냐 원즈가 맞냐 단수 복수만 구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앞에 봐. 단수지, 단수. 그러면 원즈가 아니라 원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문장을 네가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냐를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을 하면 앞에 있는 뭐가 얘를 가리키는지 이걸 못하진 않을 거거든. 해석 문제야 결국은 대명사는. 자, 대명사 봤고, 자, 두 번째 대동사를 보자. 대동사는 사실 내가 설명을 하면은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법 문제로 등장하는 정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볼게. 많이 하면 정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문제로 등장하는 것만 얘기를 해보자. 보면은 설명을 보면 대동사는
시제 수일치 구분이 아니야.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이야.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앞에 어떤 동사가 나왔어. 근데 그 동사를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거야. 그런데 이 동사랑 똑같아. 그러면 내가 이걸 쓰기 싫어. 그럼 뭐 써? 대신하는 동사를 쓸 거야. 이게 대동사의 개념이거든. 그런데 앞에서 비동사를 썼어. 그래서 그 비동사를 대신할 거야. 그러면 대동사로도 비동사를 쓸 거야. 앞에서 일반 동사를 썼어. 그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뭐가 나올 거냐면 do, does, did가 나올 거야.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시 앞에서 비동사를 썼으면 우리는 뒤에서 대동사로 비동사를 쓰는 거고, 앞에서 일반 동사를 썼으면 뒤에서 대동사로 많이 갔다. 뒤에서 대동사로 do, does, did를 쓰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시제 수일치 구분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왜 써놓은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앞에서 비동사를 썼으니까 뒤에서 비동사를 쓰는 것까지는 알겠다. 어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앞에 비동사가 써 있으니까 얘는 정답이 O거든. 근데 이제 생각이 많아져. is 비동사니까 비동사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거 wa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주어가 혹시라도 복수라서 are 써야 되는 거 아니야?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꼼꼼한 학생들은. 매우 좋은 현상이거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 앞에서 비동사 썼으면 뒤에서 비동사 쓰는 것만 확인하면 돼. 비동사야? 너 정답. 이렇게 가면 돼. 뭐 was가 맞을까에 대해서 혹여라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 안 해도 돼. 혹시라도 are 쓰는 거 아니야? 수일치 맞춰야 되니까 ar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만 요구해. 그걸 궁금해하는 태도는 좋거든. 근데 여기까지라고. 자, 다음 거. 밑에 보면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왔어.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do가 어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앞에 일반 동사 써 있으니까 do, does, did 중에 쓰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do가 어법 문제로 나왔네. 근데 이거 doe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 시제니까 did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태도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 아는 게 많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앞에서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중에 하나 써 있어. 그럼 네 정답 맞아.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면 돼. 막 과거 동사 혹시라도 아닐지 뭐 수일치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건 고민을 안 해도 돼. 그 말이야. 시제 수일치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만 구별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혹시라도 물어보면요? 그럼 생각해. 나온 적이 없어. 자, 그래서 대동사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내가 아까 이 대동사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조금 찝찝하거든.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것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찝찝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문제는 없거든. 얘기만 할게. 앞에서 완료 시제를 쓰잖아. 근데 뒤에서 내가 완료 시제를 또 쓰고 싶잖아. 그러면은 have만 쓰면 돼. have만 쓰면 돼. pp는 안 써도 돼. 또 앞에서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조동사 뒤엔 원래 동사 원형 나오지. 근데 그 말을 뒤에서 반복하고 싶으면 조동사까지만 쓰면 돼. 이런 게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투부정사를 쓰잖아. 물론 투부정사가 동사는 아니지만 그럼 뒤에서 to까지만 쓰면 돼. 자, 이런 게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걸 어법 문제로 낸 적은 없어. 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옆에다 살짝 필기를 해놓으면 되고, 이거는 밑에 예시가 없어. 미리 얘기를 할게. 문제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필기하시고 지운다. 필기하시고 지운다. 왜 바로 지워요? 필기해야 되는데. 일시정지하면 되지. 다음 거. 다음 게 아니고 예시. As there is nothing to eat. There's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녀는 배가 고프다. 뭐처럼?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뭐 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혼자 캠핑을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문장이 조금 해석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해석은 그래서 내가 다 할게.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배가 고파. 뭐처럼? 혼자 캠핑 갔을 때 배가 고팠던 것처럼. 자, 그러면 얘는 누구에 대한 대동사인지 알겠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뭐처럼? 혼자 캠핑 갔을 때 배가 고팠던 것처럼. 알겠다. 자, 이거다, 이거. 이거지. 비동사지. 자, 비동사지. 자, 그러면 뒤에서 비동사 쓰는 건 맞는 거야. 끝.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혹시라도 이거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일치까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was냐, were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비동사만 생각하면 돼. 비동사, 비동사, 동그라미, 넘어가. 이러면 돼. 됐지? 다음 거. I asked him to bring me a pen and he was. 나는 요청했다. 그에게 가져다 달라고. 나한테 펜을. 나는 요청했다. 그한테 펜 좀 갖다 줘. 나한테 펜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랬다. 그는 그랬다. 뭐가 그래? 펜을 가져다 준 거지. 자, bring. 가져다 주었다니까 여기서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니까 우리는 뭘 써? do, does, did 중에 써야 되는 거야. do, does, did. 틀렸네. X가 정답이네. 자, 이러면 된다고. 그럼 답을 한번 써보긴 해보자. 이거 틀렸어. 뭐라 쓸까?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야. 근데 시제가 과거네? did 쓰면 되겠지. 이러면 된다고. 근데 다행인 건 이거지.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자, 이거 틀렸어. 뭐로 고쳐? 여기까지는 안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맞냐 틀리냐만 물어보는 거니까 X가 답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잘했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고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거지. 더 잘한 거지. 자,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라는 말이 되게 낯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저게 아마 한자말일 건데 자, 제기대명사 쉽게 얘기해 볼게. 해석이 뭐냐면 뭐뭐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해. 이 제기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야. 뭐 회귀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다시 돌아오는 게 회귀거든. 그러니까 그 귀자라는 말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말이래. 그래서 주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다시 주어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이럴 때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만약에 어려우면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자신, 뭐뭐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왜 영어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뒤에 뭐뭐 셀프 혹은 복수면 뭐뭐 selves 이렇게 붙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제기대명사라고 그래. 뭐 myself, himself, 뭐 ourselves 이런 것들을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한다. 자, 원리가 뭐냐면 내가 지금 원리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어법 문제 풀 때 사실 원리를 모르고 풀어도 풀 수는 있어. 그거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 원리를 알면은 헷갈리는 문제가 안 헷갈리게 될 수 있거든. 자, 원리 얘기해보자. 원리 뭐냐면 제기대명사 문제는 언제나 똑같아.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적용된다 그래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가 이 원리에 적용이 되거든. 자, 어떤 동작이 나올 거야. 동사가 나올 거고 그 뒤에 제기대명사가 나올 거거든. 근데 동작을 한다는 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주체가 나오게 마련이야. 영어 문장은 언제나 그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 모든 문장은 다 그렇거든. 그러면 그 말을 앞에서 찾는 거야. 동작의 주체. 그 동작의 주체가 정말 아름답게 동사 앞에 주어로 등장하면 정말 좋은 거고 보기 편하니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근데 다 나와.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무조건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동작을 행하는 동작의 주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돼. 같은지 확인하면 돼. 같으면 제기대명사 쓰는 거야. 같지 않으면 제기대명사를 안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문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자, 나는 사랑한다. 나 자신을 혹은 나를 해석으로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만 골라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래. 물어보면은 둘 다 맞는데 굳이 하나만 고르면 myself가 정답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원리를 적용을 해보자. 제기대명사가 등장을 하면 앞에 동작이 무조건 나와. 뭐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나와. 어지간하면 나와.
자, 그리고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생각해봐. 그냥 앞에 있겠죠라고 하지 말고 해석을 해봐.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자, 사랑 누가 해? 내가 사랑해. 이게 동작의 주체야. 동작의 주체야. 얘랑 같아? 내가 나를 사랑해. 나랑 같아? 같아. 그러면 셀프가 정답이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나 더. 그녀는 나를 사랑해. 나 자신을 사랑해. 이건 해석으로 풀어도 그냥 바로 보인다. 그녀는 사랑한다 나를. 오케이. 그녀는 사랑한다 나 자신을. 개소리. 미가 정답. 이렇게 되거든. 원리 적용해볼게. 자, 제기대명사 쓸까 말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동작이 나왔어. 그녀는 사랑한다 나를. 사랑 누가 해? 동작의 주체는 she야. 얘가 주체야. 그러면 she랑 얘랑 같아? 당연히 다르지. she하고 나하고 같으면 내가 여자면요? 그러지 마. 내가 여자면요? 이 아니고 she하고 I하고 어떻게 같아? 다른 거야. 다르니까 제기대명사 안 써. 미가 정답. 이렇게 가면 돼. 자, 제기대명사는 이런 거야. 그래서 동작의 주체를 찾아가서 동작의 주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고 동작의 주체와 다르면 제기대명사를 안 쓰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제기대명사 문제 안 틀릴 수 있어. 자, 그러면 팁을 하나 줄게. 어법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어법 문제를 많이 풀면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팁이 생기거든. 자, 팁이 뭐냐면 제기대명사가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해서 얘가 어법상 맞아 틀려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맞아가 정답이야. 네? 또 자, 일반 대명사, 제기대명사 둘 중에 뭘 쓸래? 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제기대명사가 정답이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거야. 어법 문제를 내는 사람 심리가 그래. 약간 어법적으로 있잖아. 약간 평범한 거랑 특이한 거를 어법 문제로 물어보잖아. 지금 이런 거야. 약간 평범한 거, 약간 독특한 거. 얘가 약간 독특해. 그렇지 않아? 내 생각만 그런가? 하여튼 약간 평범한 거, 약간 독특한 걸 가지고 어법 문제를 물어보면 독특한 게 정답이야. 또 약간 독특한 어법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게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 맞아가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뭐 출제자의 심리를 내가 100%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거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렇거든. 어떤 글이 있어. 쭉 읽어. 읽다가 눈에 어떤 어법 요소가 들어와. 너 내야겠다. 너 내야겠어. 어법 문제로 내야겠어. 너 어법 문제로 내야겠어.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법 문제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얘를 쓰고 그 옆에 다른 걸 쓴 다음에 뭐가 맞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법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잖아. 근데 이 문제를 내는 사람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얘가 눈에 띄는 요소라는 거거든. 되게 그럴듯하지. 눈에 띄는 요소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 다시 말해서 얘는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법상 생각해 볼 때 어법상 얘는 맞는 게 정답인 거야. 맞는 게 정답이고 얘랑 다른 거랑 생각했을 땐 얘가 정답인 경우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사실 내 추측이야. 뭐 나도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 제기대명사는 맞다 쪽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 또 제기대명사가 맞냐 아닌 게 맞냐를 물어보면 제기대명사가 맞다 쪽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그리고 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제기대명사가 맞냐 틀리냐 했을 때 거의 다 맞았어. 틀렸던 경우는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대명사가 맞냐 제기대명사가 맞냐, 예를 들어서 me가 맞냐 myself가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myself가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만약에 헷갈려. 그럼 제기대명사가 맞아.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헷갈리면. 근데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제기대명사 무조건 맞겠지 안 풀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풀기는 풀되 만약에 헷갈리는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하면 제기대명사가 맞다 쪽으로 어법을 체크하면 될 거야. 그래서 틀리면 몰라 나도 그냥 그랬다고. 자, 이런 거야. 대명사, 제기대명사 어법 문제 나왔어. 그럼 얘가 정답이야.
또 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가면 근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 모르겠으면.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알도록 해보자. 자, 보면 동작이 나왔지? 동작의 주체가 앞에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동작의 주체가 난데 나랑 같으니까 얘가 정답 맞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밑에 거.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 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보았다. 그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사실 이게 예문으로서 조금 부적절하기는 하다. 왜냐면은 동작의 주체를 찾아보면 봤다. 누가 봤을까? 얘가 봤지. 그 사람들이 봤어. 그 사람들이 얘네들이 기타 연주하는 걸 봤어. 동작의 주체인 그 사람들하고 얘네들하고 같을까를 생각해봐서 같으면 얘가 정답이지. 만약에 다르면 얘가 정답이지. 근데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 사실 그 근거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부적절한 예문인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같다라고 보자. 그러니까 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지금은 글이 아니라 딱 단일 문장이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 사람들은 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타 연주하는 걸 봤어.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혹여라도 그들이 다른 애들이 기타 연주하는 걸 봤다 그러면 얘가 정답이겠지만 근데 지금 문맥이 없으니까 그걸 판단을 못 하겠지. 자, 끝났는데 대명사, 대동사, 제기대명사 이렇게 봤거든. 절대 어려운 파트가 아니니까 해석 잘하면 보통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일단 끝.